누군가 축구의 미래를 묻거든 고개를 들어 스노볼을 보게 하라. 안녕하세요, SCB 아나운서 김동원입니다. 오늘은 K리그 축구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서울대학교를 대표하는 두 분의 축구 전문가를 모셔봤습니다. 서울대학교 역사교육과 이형우 씨와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남우준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카메라 보시고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좀 뜻깊은 자리에 오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고, 오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K리그를 또 응원하고 많이 좀 찾아오셔서 좀 힘이 됐으면 좋겠어가지고 출연하게 됐고, 오늘 좀 많이 좀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리그 샤라웃까지. 네, 다음은 우준 씨. 오늘 이렇게 뜻깊은 기회에 재밌는 축구 이야기 여러분들과 나누고 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전문가들의 전문가적 면모를 확인하는 시간인데, 저는 어찌됐든 이 두 분이 K리그를 너무 사랑하고 잘 알고 있다는 걸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래서 섭외를 한 건데, 시청자분들께서는 모르시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두 분의 축구력을 스스로 어필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형우 씨부터 해주시죠.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축구를 하는 것도 좋아하고 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6살 때부터 축구를 많이 보러 갔었고, 보러 가게 된 이유가 제가 사는 지역은 최고의 오락거리가 축구를 보러 가는 거예요, 주말마다. 그런 지역이 대한민국에... 저는 포항에서 왔습니다. 아니, 포항 얼마나 즐길 거리가 많으신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근데 생각보다 어릴 때는 할 게 없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님 손잡고 아니면 뭐 친구들이랑 같이 주말마다 축구를 많이 보러 갔었는데요. 그게 이제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이제 주말마다 또 축구 지금도 많이 보러 가고, 그래서 축구 좋아해서 이제 대학교에서 사범대학에 이제 저희 프리템포라는 축구 동아리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21년부터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고, 중간에 주장도 했었습니다. 네, 축구부 주장까지 하신. 그러니까 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즐기시는 그런 분이신 것 같습니다. 우준 씨는 좀 축구력, 네. 저도 정확하게 나이는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어렸을 때부터 축구 직관을 자주 갔던 것 같아요. 네. 축구 직관도 자주 다니고, 그리고 지금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고 나서도 직관은 기회가 되면 가려고 하고 있고, 또 직관 아니더라도 주말마다 계속 K리그 경기 챙겨보면서 중계는 사실 거의 모든 팀을 다 보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우준 씨는 K리그뿐만 아니라 해외 축구도 저랑 굉장히 많이 봤죠. 네, 아주 축구를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전문가분들과 함께 K리그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현재 리그 순위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드리고 가겠습니다. 현재 1위는 전북입니다. 전북이 68점으로 현재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 앞둔 시점에서 거의 우승을 예약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는 김천과 대전, 그리고 4위는 포항이 자리 잡고 있고, 5위는 서울이 상위 스플릿 거의 이제 확정을 지었죠, 저번 경기에. 그리고 상위 스플릿의 마지막 순위인 6위는 강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위 스플릿으로 넘어가면 7위 광주, 8위 안양, 9위 수원FC, 10위 울산, 11위와 12위는 제주와 대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정규리그 이제 마지막 라운드를 앞두고 있는 K리그인데요. 상위 스플릿의 막차 티켓의 주인공을 저희가 한번 오늘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어차피 광주 아니면 강원이에요. 네, 나눠져 있는데, 자, 형우 씨, 두 팀 중에 어느 팀이 올라갈 것이라고 보시나요? 일단 좀 둘 다 이제 마지막 한 경기를 놔두고 있잖아요. 그 한 경기 상대를 조금 보니까 강원은 대구를 만나고 광주는 울산을 만납니다. 근데 또 이제 강원의 상대인 대구를 좀 살펴보면은 시즌 초부터 굉장히 부진이 길었지만 결국에는 박창현 감독이 나가게 됐고, 그 뒤를 또 후임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선수들은 좀 수습을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세징야가 너무 건재해요. 여전히 나이를 안 먹어요. 동상을 세우면 안 될 것 같아요. 아직 계속 많이 뛰어야 돼요. 맞아요. 진짜 세징야가 지금 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대구가 분위기도 좋아가지고 제가 볼 땐 강원이 대구랑 만날 텐데 좀 만만치 않은 상대다. 근데 그래도 강원도 여전히 뭐 경기력도 좋고, 잘하죠. 정경호 감독의 전술도 굉장히 좀 인상 깊은 것 같아서 이게 막상막하가 될 것 같은데, 반면에 또 이제 광주, 울산 여기를 또 살펴보면은 광주는 뭐 늘상 이제 좀 도깨비 같은 팀이죠. 어쩔 때는 또 이제 바싹 했다가 어쩔 때는 조금 확 가라앉았다가. 아주, 그러니까 1위도 잡을 수 있지만 12위에 맞아요. 네, 약간 되게 신기한 팀인데, 과연 이종효 감독이 또 이번에 어떤 전술을 가져올지 한번 살펴봐야겠고, 반면에 울산이 지금 완전히 지금 동해안의 파도를 그냥 완전히 막고 있는데,
일단 신태용 감독이 잘렸어요. 어제 기준으로. 참 예상치 못한. 네, 예상치 못한 신태용 감독이 잘리게 되었고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다고 지금 전해 듣고 있는데 뭐 자세한 얘기는 또 뒤에서 한번 해보고 네, 일단 제가 볼 땐 전혀 예상이 안 간다라고 좀 감히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두 팀 중에 어느 팀이 좀 가능성이 더 저는 개인적으로 강원이 그대로 굳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지금 승점도 어찌됐든 강원이 1점 앞서고 있고 네, 알겠습니다. 자, 강원과 광주가 상대해야 되는 대구와 울산도 지금 굉장히 K리그에서 핫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팀들인데 자, 우준 씨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객관적인 전력이나 뭐 상황을 놓고 보면 강원이 확률이 제일 높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생각보다는 광주에게도 가능성이 크게 열려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대구가 최근에 2연승을 달리고 있고 분위기가 갑자기 올라왔고요. 네. 네,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태가 조금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좋지 않고 그리고 광주가 이종효 감독을 이렇게 필두로 해서 강팀들을 정말 잘 잡습니다. 특히 예전에 울산 많이 잡았어요. 홍명보 감독 있을 때. 네. 그리고 지금 승점 차이가 강원이랑 광주가 1점밖에 안 나는데 K리그는 이제 득점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기는데 득점은 강원보다 광주가 4점이나 높습니다. 아무래도 강원은 좀 짠물 수비를 바탕으로 하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강원이 대구와의 승부에서 패배를 하고 그리고 광주가 울산과 무승부라도 거두면은 광주가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광주에게 상위 스플릿의 막차를 주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진짜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광주랑 강원보다 상대하는 이 대구나 울산이 어떤 팀인지 요즘 그 기세가 너무 오락가락하는 팀들이기 때문에 마지막 정규 라운드 경기 보는 재미가 쏠쏠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하위 스플릿 경쟁 굉장히 치열한데 이 하위 스플릿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자, 강등 플레이오프로 향하게 될 팀은 자, 12위와 11위도 지금 6점 차이가 나긴 하지만 아직 모르겠고 지금 10위부터 9위, 8위, 7위 다 비슷해요. 승점이. 자, 우준 씨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다이렉트 강등 같은 경우에 이제 제주랑 대구가 그 자리를 놓고 싸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뭐 여전히 제주보단 대구가 확률이 좀 커 보이고요. 네. 그렇지만 대구 분위기는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전 경기였죠. 4명이나 퇴장당하는 그런 뭐 많이 분위기가 사실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아서 6점이면 충분히 하위 스플릿 경기에서 뒤집혀질 수도 있다. 충분하죠. 라는 생각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대구가 다이렉트 강등을 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이제 12위 싸움이 좀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12위 싸움은 이제 수원FC 그리고 울산 그리고 안양 이렇게 이제 세 팀이 좀 유력해 보이긴 하는데 일각에서는 울산이 이제 12위로 가서 플레이오프를 치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축구 팬들이 그걸 좀 원하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슈를 위해서. 네. 그러니까 울산이 결국에는 작년에 전북의 길을 또 걸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안양이 결국에는 10위로 마무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일단은 전력 자체가 울산은 상당히 좋고 그리고 신태용 감독이 경질이 됐지만 새로운 감독이 오거나 감독 대행이 오면 반짝이라도 일단 잘하는 그런 순간이 있고요. 반전 효과가 또. 수원FC 같은 경우도 메인 선수들이 잘 해주고 그래서 전력 자체가 이제 아무래도 승격팀인 안양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조심스럽게 안양을 12위로 예측해 봅니다. 네, 객관적인 전력은 어찌됐든 그러니까 최근 추세는 사실 울산이 막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어찌됐든 하위 스플릿 가는 순간 그때부터는 베테랑이나 객관적인 전력 싸움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안양을 10등으로 보셨습니다. 네, 형우 씨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도 뭐 우준 씨랑 엄청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일단 이번 하위 스플릿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팀은 울산이었고 역시나 울산의 이제 신태용 감독이 소방수로 왔지만 오히려 불을 더 지르고 나가버렸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주 적절한 표현이네요. 이제 앞으로 이제 신태용 감독 대신해서 노상래 감독이 올 텐데 그분이 과연 또 이제 이 팀을 과연 잘 수습할 수 있을까? 진짜 모르겠어요, 사실. 지금도 벌써 약간 잡음이 좀 들리는 것 같은데 지금 뭔가 선수단의 기강이나 규율 이런 게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생각보다 좀 기간이 짧아요 또. 그죠. 이 사이에 또 새로운 전술을 짜고 어떻게 또 팀을 수습할지 관건일 것 같은데 다시 또 이제 대구부터 보면은 대구는 아까도 말했지만 세징야가 너무 잘해서 제가 볼 때는 무난하게 오지 보면은 11위로 마치지 않을까.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승점이 6점 차인데. 네, 6점 차인데 뭔가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이제 가본 사람들이 아니까 많이 이제 생존해본 사람들이 아니까 물론 제주도 강등당했다 올라온 팀이지만 대구가 요즘 굉장히 좀 잘 살아남는 것 같아서 조금 저력을 발휘해서 살아남을 것 같고 반면에 제주가 또 4명 퇴장했고 스플릿 라운드에서 또 이제 한두 경기 정도 이제 여러 선수들이 빠질 텐데 네, 그게 좀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리고 이제 또 감독이 아직도 거기도 경질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수습하기까지 좀 시간이 짧은데 대구가 비교적 좀 더 시간이 길지 않았나. 반면에 또 수원FC 안양은 제가 볼 땐 무난하게 지금 순위 유지하지 않을까. 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하위 스플릿 경쟁에서 핵심은 12위 누가 하느냐, 그리고 10위 누가 하느냐. 12위는 어차피 제주 아니면 대구인데 제주는 요즘 기세가 좋지 않고 대구는 좀 기세가 오르고 있고 10위는 사실 울산이 10위 하는 게임이 사실 좀 재밌잖아요. 그렇게 되면 좀 재밌어지긴 하는데 맞아요. 근데 또 아무래도 수원이나 안양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위 스플릿 경쟁도 보시는 재미가 쏠쏠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가 이제 안 그래도 플레이오프 얘기 나왔기 때문에 K리그2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자, 명장을 등에 업고 전통 강호들이 부활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승격이 확정적이죠. K리그2의 1위인 윤정환의 인천, 그리고 2위는 변성환의 수원입니다. 자, 좀 이 팀들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형우 씨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윤정환 인천은 정말 딱 한 줄로 말하면은 레알 인천. 레알 인천. 옛날에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유명한 선수를 영입해서 굉장히 좀 잘했던 것처럼 인천이 지금 제가 볼 때 2부의 거의 레알입니다. 보통 강등을 당하게 되면은 주요 선수들이 보통 이탈하는 게 마련인데 보니까 무고사, 제르소, 이명주, 신진호 등등 라인업 좋아요. 거의 일부 수준의 팀원들인데 이런 핵심은 지켜내고 반면에 이주영, 바로우 등 은근 알짜배기 영업도 잘했고 윤정환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하죠. 가장 큰 영입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지난 시즌 이제 강원의 돌풍을 이끌었던 윤정환 감독이 인천으로 또 오게 되었고 근데 또 바로 잘하고 있어요. 완전히 지금 2부를 거의 학살하고 있다. 명장 인증. 네, 완전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인천은 무난하게 1등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수원은 이때까지 좀 오랜 기간 팀에 남아있었던 고액 연봉자, 베테랑 이런 걸 다 좀 내쫓고 반면에 이제 좀 K리그에서 검증된 자원들 김지현, 권한규, 일류첸코 이런 선수들을 많이 영입한 것 같고 미드필더에서 좀 미들맨인 이런 최용준도 영입하면서 이번 시즌 무조건 우리 승격할 거야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수원이 무난하게 2등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반면에 3, 4, 5등은 제가 볼 땐 진짜 예상이 안 가고 승점 차이가 너무 작아요. 네. 이건 한번 또 우준 씨가 한번 얘기해 주실 것 같아가지고 네, 우준 씨도 좀 한번 K리그2 이야기를 해주시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인천은 무난하게 승격을 할 것 같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도 이제 무난하게 일단은 플레이오프에는 진출을 할 것 같아요. 그죠? 아무래도 2위가 지금 확정적이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만약에 수원이 플레이오프에 왔을 때 이제 붙는 상대가 K1, K리그1에서의 11위 팀. 근데 이 11위가 누구를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제주 아니면 대구일 제주 아니면 대구일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제주든 대구든 일단은 좀 어려운 승부는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많은 전문가들은 변성환의 수원이 그래도 이번에 제주나 대구보다는 좀 강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우진 씨는 좀 다르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은 제주랑 대구가 아무리 지금 강등권이라고 해도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K리그 1이랑 K2는 그래도 조금의 차이가 있고 그래서 수원이 오랜만에 K1의 상대를 만났을 때 얼마나 잘 이렇게 경기를 진행을 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고 아무래도 또 변성환 감독은 또 공격 축구잖아요. 근데 자기보다 전력이 좋은 팀을 만났을 때 그 어떤 그 전술을 좀 어떻게 짜고 나올지 그것도 상당히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리고 플레이오프 나머지 한 자리를 두고 K2의 3등, 4등, 5등이 이제 겨루게 되는데 말씀을 드리면 전남이 55점, 53점, 김포가 51점, 부산 51점, 서울이 49점, 성남이 48점입니다. 다 전통 강호들이죠. 네. 승점이 정말로 촘촘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3, 4, 5등이 누가 될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이제 K2 같은 경우에는 4등, 5등이 이제 경기를 해서 거기에 이긴 팀이 3등, 4등이랑 3등이랑 그 경기에서 이긴 팀이 붙고 그리고 또 그 경기에서 이긴 팀이 12팀이랑 붙죠. 12팀이랑 붙기 때문에 예측이 사실 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근데 어찌됐든 지금 전남이 가장 기세가 좋기 때문에 그 남은 한 자리는 뭐 전남이 좀 유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문가들이 많이 예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K리그 1뿐만 아니라 K리그 2도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 다음은 독주 체제 전북과 아침 에디트 그리고 아침 2 진출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코리아컵 결승이 남았잖아요. 광주와 전북. 그래서 이 경기 결과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또 발생하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준 씨 분석 한번 해주시죠. 일단 변수를 제외하고 생각을 했을 때 네.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진출권이 K리그에는 2.5장 2.5장. 그리고 아챔2가 한 장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원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등, 2등이 이제 엘리트 그리고 3등이 엘리트 플레이오프 그리고 4등이 이제 아챔2를 받게 되죠. 그런데 김천이 아챔에는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김천을 제외하고 그래서 사실상 5등까지가 이제 아챔2의 그 진출권에 있는 거죠. 김천은 왜 그렇게 잘하는데? 네. 그러게요. 김천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변수가 두 개가 있죠. 네. 변수가 두 개가 있는데 일단은 가장 큰 변수는 코리아컵입니다. 만약에 전북이 우승을 하게 되면 네. 문제없이 이제 지금 순위대로 이제 가게 되고 1, 2, 3위가 아침 에디트, 4위가 프로, 5위가 아침 2. 만약에 2위를 김천이 2위를 한다고 가정을 할 때 가정할 때죠. 그죠. 그런데 이제 광주가 만약에 코리아컵을 우승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코리아컵 우승 팀에게는 아챔 엘리트가 아니라 아챔2 진출권이 주어집니다. 네. 아챔2 진출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5위가 원래는 아챔2 진출권을 얻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5위가 밀려나고 광주가 아챔2 진출권을 얻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변수가 하나는 더 있습니다. 이게 실현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아챔2를 포항이 만약에 우승을 하게 되면 이제 아챔2 우승팀에게는 아챔 엘리트 플레이오프 진출권이 주어집니다. 사실은 포항이 아챔2를 우승할까에 대해서는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근데 대진이 너무 좋아서. 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하는 건 결승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결승 상대가 그때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알나스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승은 어렵겠지만 축구공은 둥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 변수가 또 생긴다면 예측이 어렵죠. 네, 그렇게 되면 예측이 정말로 어렵기 때문에 시즌이 끝나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형우 씨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지금 머리가 굉장히 복잡한데요. 오랜만에 확률과 통계를 한 느낌이라서 좀 정리가 안 되는데 일단 제가 볼 때는 그냥 깔끔하게 전북이 우승하시고 포항이 그냥 뭐 아챔2 우승해서 깔끔하게 뭐 그렇게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니까 결국 두 분은 다 포항이 아침2, 그러니까 포항 아침2 우승 얘기가 왜 나오나 했는데 아무튼 경우의 수에 따라서 또 그쵸. 네, 얘기가 달라지긴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K리그 좀 운영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올해도 역시나 잡음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기성용 사과나 뭐 지금 신태용 감독 경질설부터 해가지고 자, 심판 운영 이야기도 많았고 그래서 좀 두 분 K리그를 오랫동안 보셨잖아요. 작심 비판 한번 해주시죠. 형우 씨부터. 일단은 제가 볼 땐 서울은 또 서울의 특징이 나왔어요. 서울이 예전부터 네, 이거 상당히 네. 그러니까 서울 팬들이 오히려 공감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서울 팬들은 서울 팬들이 오히려 공감할 내용이라 생각하는 게 서울이 예전부터 조금 레전드 대우를 잘 못하지 않았나. 이전부터 과거부터 보면은 대안, 수원으로 갔죠. 박주영, 울산으로 갔죠. 이런 것만 봐도 이청용, 울산으로 갔죠. 기성용 어디로 왔습니까? 포항으로 왔어요 또. 이거 보면은 입꼬리가 왜 나가시죠, 근데? 그러니까 포항 팬 입장에서는 호재입니다. 호재지만 제가 볼 땐 서울 팬들한테는 악재다. 악재다. 또 한 명의 레전드가 이렇게 너무 쉽게 떠나버린 것 같은데 일단 김기동 감독이랑 뭐 개인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 몰라요. 개인적으로 좀 일단 심각한 일이었겠죠. 그러니까 기성용이 자기도 사랑하는 팀을 버리고 포항으로 왔는데 이거는 정말 앞으로도 좀 다른 팀들의 레전드들한테도 영향이 가지 않을까. 원클럽맨이 정말 더 이상은 존재하기 힘들다. 이게 제가 볼 때는 결국엔 선수들은 뛰고 싶은 데를 가게 돼 있고 그런 것 같아서 진짜 K리그에서도 점점 이제 원클럽맨의 가치가 더 오히려 귀중해질 것 같고 개인적으로 또 약간 한마디로 조금 기성용 사과를 정리하면은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냈고 포항은 굴러온 떡을 받았다. 굴러온 떡이 되었다. 포항에게는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시인 같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신태용 감독 그러면 경지 관련된 이것도 진짜 제가 볼 때는 울산 팬들이 오히려 또 공감하실 것 같은데 신태용은 정말 불을 끌어온 소방수였지만 오히려 방화를 저지르고 지금 엄청난 사고를 치고 나가는 것 같은데 네네네. 2개월 근데 신태용 만에- 감독이 사고를 쳤는지 안 쳤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잘 속사정이. 모르겠지만 2개월 만에 감독이 잘렸다. 네. 심지어 소방수를 데려온. 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네,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신태용이 K리그 현장을 굉장히 오랫동안 떠나 있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동남아 국가대표팀을 맡긴 맡았지만 아무래도 국가대표팀과 K리그 팀과 또 전술이 다를 거고 괴리도 또, 크죠. 네, 인도네시아 팀에서 또 주로 사용한 전술이나 이런 게 달랐을 텐데 그걸 또 이제 K리그에 무리하게 적용하는데 실패가 있었을 거고 제가 이제 듣기로는 이제 좀 들리는 썰이 많잖아요. 네네네. 듣는 썰에 의하면 베테랑들과의 기싸움이 있었는데 거기서 조금 문제가 있었다라는 말이 있고 뭐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 의견 아니고 그런 다양한 썰들이 무성하게 들리는데 일단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단 신태용은 잘리게 되었고 이제 그 후임으로 노상래 감독이 왔는데 벌써부터 자금이 좀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과연 어떻게 이걸 또 헤쳐나가서 빨리 수습을 할지 한번 또 지켜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준 씨 한번 얘기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또 포항 팬이시잖아요. 기성용 사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기성용 사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포항 팬 입장에서는 정말로 대환영이죠. 네. 정말로 대환영이지만 물론 뭐 그 안에 속사정이 있고 뭐 들리는 썰은 되게 많아요. 기싸움이라고 뭐 그런 말도 있고 사실은 근데 그게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사과로 인해서 서울에 참 특히 김기동 감독에게 등을 많이 돌렸습니다. 그게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이 사실 중원이 조금 약해졌어요. 아이러니하게도 뭐 류제문 선수, 뭐 이승모 선수, 황도현 선수 다 있지만 기성용 선수 완벽하게 대체한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기성용 선수를 보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도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러면 이제 뭐 K리그 지금 현재 뭐 심판 매 경기 지금 심판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이번 시즌에는 특히나 더 많았던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직전에 이제 있었던 그 전북 제주전에서 전진우가 PK를 받지 못했던 그게 참. 오심이죠 사실. 네. VAR도 안 그렇죠. 보셨어요. 그런 네. 것도 있었고 정말로 많았죠. 뭐 팔꿈치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뭐 레드 카드를 이렇게 부여하는 것에도 확실한 기준이 없다라는 그런 말들도 많았고 아니면 뭐 외국인 선수들을 조금 더 엄격하게 본다라는 그런 말들도 많았는데 심판도 사람이니까 당연히 오심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은 사후 대처가 정말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이게 넘어가잖아요. 조용히. 네. 그래서 그 태도를 조금 바꿔서 이제 사후 대처를 할 때는 오심이라는 걸 명확하게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고 대처를 조금 더 확실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오심은 사실 K리그의 문제만은 아니니까요. 어딜 가나 오심은 있어요. 네. 축구의 문제도 아니고 다른 스포츠에서 야구도 뭐 그렇고 이제 마지막은 개인 트로피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감독상은 사실상 포옒에 따놓은 당상이라는 그런 평가가 이제 굉장히 많고, 자 MVP와 영플레이어상 그리고 지금 굉장히 치열한 뭐 득점왕 레이스 이런 걸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자 우준 씨 먼저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이제 MVP 시스템이 조금 특이해요. K리그 같은 경우에는 구단이 선수를 추천을 해서 제출을 합니다. 그렇게 되는데 전북이 누구를 추천할지 잘 모르겠어요. 전북이 만약에 전진우를 추천을 한다고 하면 전진우가 받을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전북이 이제 예전부터 MVP 같은 경우에는 주장 예우가 있어서 전북이 박진섭을 또 추천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근데 제 생각에는 MVP가 전진우나 박진섭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럼 영플레이어상은 좀 누구 보시나요? 이제 거론되는 후보로는 이제 강원의 신민아, 그리고 뭐 김천의 이승원 또 있고요. 이승원. 서울의 황도윤, 황도윤. 이런 선수들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신민아가 가장 확률이 높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그 출전 시간에서 신민아가 압도적으로 많이 뛰기도 했고, 그런 거를 고려했을 때는 영풀은 신민아에게 주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그 계보가 있잖아요. 이한범, 김주성, 다음은 뭐 신민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신민하 선수. 근데 사실 작년에는 너무 양민혁 선수가 독보적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영플레이어상 이렇게 논의할 필요도 없었는데 올해는 좀 치열하네요. 나름의 경쟁이. 네, K2도 예상을 좀 해보셨는데 K2는 인천이 휩쓸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감독상은 윤정환이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MVP도 인천이 뭐 누구를 제출할지 모르겠지만 제루소가 받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리고 영플레이어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승호 인천. 네, 인천의 박승호가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뭐 수원의 이건희 이건희 선수 있긴 잘하죠, 합니다. 요즘.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네, 우준 씨 얘기 들어보면 개인 트로피도 결국 팀 성적 따라간다. 뭐 이렇게 간단히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형우 씨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마찬가지로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MVP는 뭐 전진우, 박진섭 뭐 이렇게 전북에서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의외로 김천의 이동경. 또 이제 한번 예상을 좀 가감하게 해보는데 왜냐하면 김천의 이동경이 스탯도 무시할 수 없고요. 공격 포인트 분면에서 1등이죠, 압도적으로. 20포인트 이상 지금 기록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 폼이 너무 좋아가지고 더 오히려 왜냐하면 지금 전진우 선수가 오히려 지금 폼이 좀 많이 페이스 떨어졌어요. 죽은 것 같아서 오히려 이동경 선수가 앞으로 더 조금 쌓을 것 같고 그리고 이동경 선수의 또 서사가 있죠. 어떤 서사죠? 이제 또 얼마 좀 있으면 이동경 선수 지금 김천에 소속되어 있지만 좀 있으면 전역을 합니다. 전역. 어디로 가냐면 울산으로 갑니다. 울산을 만약에 강등권에서 끄집어낸다 이동경이 이 서사도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동경 선수도 좀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동경 선수는 사실 예전에는 왼발 스페셜리스트라는 맞아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요즘 제가 경기 봤을 때는 완성형 선수가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굉장히 좀 더 정교하고 탈압방도 굉장히 좋아졌고. 네. 그리고 또 제가 볼 때는 영 플레이어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신민아, 황도윤, 이승원 이 셋 신민아, 중에서 황도윤, 이승원. 왜냐하면 올해는 조금 특이하게 이달의 영플상을 조금 다들 좀 나눠서 받는 근데 하지만 또 신민아가 또 47번 양민혁의 계보를 이어서 강원에서 조금 밀어주는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영플상은 또 신민아에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득점왕이 조금 독특한 것 같아요. 오히려 초반에는 전진우 그냥 무조건 따겠는데? 라는 생각했지만 싸박이 갑자기 너무 잘해요. 싸박이 부르는 노래가 항상 들려요. 싸박이 또 가수잖아요. 네네네. 싸박이 부르는 노래가 항상 들리는데 싸박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 이호재 무시 못합니다. 호재예요. 호재. 굉장한 호재예요. 네. 호재도 너무 잘하고 있고 주민규도 또 무시 못하게 또 베테랑의 관록을 보이면서 굉장히 잘 따라오고 있지 않나. 득점왕 경쟁은 정말 끝까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또 스플릿 나눠지고 나면 또 굉장히 특이한 게 상위 스플릿 팀들은 상위 스플릿끼리만 경쟁하고 하위 스플릿은 하위 스플릿끼리 경쟁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싸박이 좀 유리하지 않나라는 평가를 많이 받긴 하는데 근데 사실 모르겠어요. 5경기 한 경기 한 골 차로 또 가질 수 있는 게 득점왕이기 때문에 이것도 끝까지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K리그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사실 더 많은 이야기 하고 싶어요. 워낙 K리그를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 분들이고 저보다도 훨씬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도 조언을 되게 많이 받는 분들인데 너무 오늘도 K리그 사랑 알 수 있었고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 좀 들어보겠습니다. 좀 작별 인사 하시면서 해외 축구 말고 우리 K리그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좀 홍보 한번 해주세요. 형우 씨부터 해주시죠. 네. K리그를 홍보하게 돼서 굉장히 기쁜 것 같은데 제가 또 야구도 좋아하는데요. 야구는 일주일 내내 스트레스 받지만 축구는 일주일에 한두 번만 스트레스 받으면 됩니다.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저도 야구를 물론 좋아합니다. 어디 팬이시죠, 야구는? 저는 부산에 있는 팀을 응원하는데 그 팀?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축구는 일주일에 한두 번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되는 게 좀 장점인 것 같고요. 네네네. 그리고 또 직관에 대한 장점은 현장에서 느껴지는 그 응원가 소리가 정말 심장을 뛰게 하는 것 같고 또 스트레스 많이 풀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연인이나 가족을 데리고 가면 사이가 더 돈독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다들 시간 되시면은 가까운 K리그 구장 가서 또 본인의 연고지에 맞게끔 응원하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처음이 어렵지만 가시면은 굉장히 좀 많이 즐기실 것 같고 맛있는 음식도 많아요. 그래서 꼭 한 번쯤은 K리그 직관 추천드립니다. 네. 형우 씨의 K리그 사랑 이제 잘 봤고요. 자, 질 수 없죠? 우준 씨 좀 더 달달하고 뜨겁게 형우 씨 이겨야 됩니다. 아주 K리그 홍보해 주세요. K리그 진짜 많이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최근에 K리그가 저는 흥행의 길을 좀 걷고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K리그가 최근에 흥행의 길을 걷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축구라든지 아니면 뭐 야구라든지 그런 다른 종목들이나 뭐 해외 축구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흥행을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구 사실 예매하기 정말 힘들잖아요. K리그는 예매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아직까지 예매하기도 되게 쉽고 둘 다 같이 저도 야구도 보고 이제 축구도 보고 K리그도 보고 해외 축구도 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다 즐기면 좋으니까 다다익선이죠. 네, 그렇죠. 야구도 보시면서 K리그도 보시고 해외 축구도 보시고 이렇게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주 우준 씨의 달달한 K리그 사랑. 어찌됐든 오늘 예상이나 예측을 되게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확인하는 그런 재미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남은 정규 라운드 한 경기 그리고 스플릿 플레이오프에서 어떤 성적 나오게 될지 한번 예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11월에는 스노볼 야구 2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누군가 축구의 미래를 묻거든 고개를 들어 스노볼을 보게 하라. 스노볼이었습니다.